박정희의 금고에 대해서 좀 얘기해 봅시다. 근데 오늘 이걸 왜 하냐면요. 12월 3일 날 기억하시는 분 있겠지만 박정희의 마지막 비서실장 김계원 실장이 사망했습니다. 입 꽉 다물고 가셨지. 네. 근데 뭐 그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얘기해줬어. 여러 가지 해줬고 김계원 비서실장은 뭐 그 11.6 당시에 바로 옆에 앉아 있었으니까 생존자가 얼마 없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차지철도 죽고 김재기도 죽고 박정희도 죽고 에? 뭐 심수봉이랑 신재수는 살았지만 근데 김계원 실장은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역사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생전에 박정희의 비밀 금고에 대해서 여러 번 증언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근데 이 박정희 비밀 금고는 김계원 실장뿐만이 아니고요. 최태민 의붓아들 조순재 그러니까 최태민의 5번째 부인 임모 씨의 예. 아들이죠. 근데 이 임 씨가 워낙 파워가 세니까 이 최태민이가 자기 친아들도 아닌데 조순재를 끼고 들어온 거 아니야. 야 마누라 이쁘면은 진짜 뭐도 한다더니 이뻐서야 아니면 기가 세서야. 두 개 다 다라고 봅니다. 예. 이 조순재 씨도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돈이 형성됐다. 돈을 뭉태기로 주는 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때 돈 많았어 라고 증언했습니다. 박정희가 죽었는데 왜 최태민이한테 돈이 뭉태기로 들어갔지? 그러니까. 박정희가 죽고 나서 박근혜가 받은 돈 6억밖에 없어요. 전두환이가 준 거. 라고 얘기들 하죠. 예. 그밖에 없는데 왜 최태민 의붓아들은 그때 돈 많았다고 이런 얘기를 하지? 그럼 그 돈의 출처는 어디죠? 그게 우리는 또 다른 근거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최태민 아들 최재석도 비슷한 증언을 했죠. 이런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역삼동 본가 지하에 200평 정도의 창고가 있었는데 여기에 명화 400점. 안방을 지나면 박근혜 대통령이 머물던 내실이 별도로 있었다. 내실이 5평 정도였는데 그 옆에 금고가 4평짜리가 있었다. 내실이 5평인데 금고가 4평이야? 어마어마한 거죠. 그 안에 골드바, 조은행 전환사채가 많았다. 현금은 말할 것도 없었고 달러도 있었고 서울과 부산 일대에 산재했던 1,000억 원대의 부동산 문서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때 당시로 1조였다. 아니 그러면 금계약 문재인보다 돈이 많았을 것 같은데 이 양반이? 아니 1조 그때 당시 1조면 지금 얼마로 봐야 돼요? 보통 국가 최고 권력자가 쓰러지게 되면은 거기에 부역했던 더구나 여론이 안 좋은 거기에 부역했던 사람들은 돈 한 푼 못 챙기고 가는 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최태민은 챙겼다는 거예요. 이 돈이 그럼 어디서 났을까 하는 거죠. 이 돈이 이 1조나 되는 돈이. 그러면서 그 최태민이 자기 아들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야. 야, 이 돈 네 돈 아니다 그랬다는 거 아니야. 우리 돈 아니다. 그럼 누구 돈이야? 그럼 누구 돈이야? 누구 돈이겠어 그게 그러면. 왜 최태민이 아들한테 이런 말을 했을까? 최태민이 아들한테 얘기한 거는 이거 우리 돈 아니고 우리가 관리해 주는 거야. 그런 뜻이죠. 그리고 지금 최재석 씨가 말한 이 내실. 박 대통령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그 내실에 들어가면 아버지랑 둘이 하루 종일 안 나왔다 그러잖아. 그렇게 쳐다보고 웃지 마세요, 이 작가님. 왜 안 나왔을까요? 네. 그러니까 내실이 5평, 금고는 4평, 나머지 1평. 한 평이면 충분하지. 뭐가 한 평이면 충분해. 아니 앉아서 대화가 충분하지. 같이 앉아서 미나트 쳤을지 어떻게 알아? 맞고 쳤을지. 한 평이면 충분하죠. 그리고 금고 안에서 얘기했을 수도 있잖아. 야, 나의 로망이다. 현금을 깔아놔. 현금 깔아놓고 골드바 위에서 막 씨발. 야, 우리 어렸을 때 예전에 디즈니 만화 있잖아. 도널드 덕이 충동하고 다이빙인데 그만 속에서만 헤엄치잖아. 좋잖아. 야, 이거 요거는요. 정두원 의원도 증언한 게 있어요. 정두원이 왜 저 최태민 의붓아들 조순재 씨가 왜 비망록을 만들었잖아. 네. 그때 이제 이명박 캠프하고 대화하면서 2007년도 당시에 그거를 왜 JTBC가 이번에 깠잖아요, 녹취록에. 네, 맞아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사생활에 가게 된 건 우리가 안 깝니다라고 했어. 그럼 그 사생활이 뭘까? 근데 정두원은 뭐라 했냐면 그 녹취록에 정두원은 제일 잘 알죠. 그 캠프 핵심에 있었으니까. 거기가 19금이라 그랬어. 얼마나 19금이 뭘? 19금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야. 과도한 폭력과 욕설 이런 것들 하면 되는 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가요? 예전에 나 고등학교 때 우리 반에 모종의 테이프가 하나 돌았어. 테이프. 그러니까 비디오 테이프 말고 카세트 테이프.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19금이 뭐겠냐고, 그러면. 이런 거, 야, 참, 이런 거 다 까졌으면 좋겠네. 그 예전에 정두원 씨가 어디 나와서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내용이 다 공개되면 밥도 못 드실 겁니다. 그래요. 정도에 또 라디오에서 그랬잖아. 뭐, 테이프까지, 비디오까지 까져야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오죽했으면 정두원이 2012년 대선 때, 박근혜를 안 찍었다는 거 아니야? 가운데 찍었다. 가운데 찍었대잖아. 1번과 2번 가운데. 참, 기가 막혀. 그 무슨 양심 지킨 것도 아니고. 야, 잘났다! 잘났다! 네가 그러니까 김용호한테 진 거야. 김용호 의원 의문의 일수에서. 그래, 서당케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용호 의원 또 재선해야지. 그지. 안 그래? 이제 시작이지, 이제. 사실 제가 좀 아쉬운, 이재를 그만둔다고 해서 좀 아쉬운 게 이제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우리 흑금성 형을 이제 못 부른다는 거. 많은 부르는 분들이 걸로 확정이에요?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아니, 뭐, 그건 이제 계속 접촉을 하는데 흑금성 형이 전화를 줘야 되는 거지. 흑금성 형이 할 때도 우리 방송 듣고 너무 좋았다. 그리고 뉘앙스는 거의 반승낙의 이야기였거든. 아이, 뭐, 제가 뭐 이러면서 반승낙이 있는데 하여튼 그거 시간이 조금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아쉽고 또, 제가 현철 씨하고 영호 씨하고 방송을 같이 하려고 했어요. 2세 특집 뭐 이런 거야? 이제 특집이 DJ YS는 돌아가셨으니까 딱 우리 방송 왔잖아. 그래가 김영호 의원한테 얘기를 했어. 좋은 생각인데요? 하면서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이렇게 또 그것도 아쉽고. 삼성 특집은 빨리 죽어라 하게. 근데 누구한테 빨리 얘기하는 죽어라 거야? 하게.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구속이 더 빠를 수도 있겠는데? 이재용? 응. 이재용 구속 특집으로 삼성을 해? 좀 임팩트가 약하긴 하다. 그래, 그것도 원하잖아요, 사람들이. 반민특위도 우리가 정식으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네, 반민특위? 근데, 제가 우리 방송하면서 농담으로 얘기했잖아요. SK 사람들, 뭐, 하나 사람들, 롯데 사람들, 다 우리 방송 들었다고. 진짜 싹 들었더만. 농담이 아니야? 간부들까지 싹 들었더만. 야, 엘모 기업 말고 더 들었대? 다 들었더만. 그래서 이동영 씨를 아주 싫어한대. 아이씨. 나는 MB나 박근혜가 블랙리스트를 안 만들어도 자동으로 블랙리스트예요. 뭐 그런 게 있어. 이제 삼성까지 건드리면 박살나 팟캐스트를 하고 먹고 사야겠어. 자, 다시 우리 방송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금고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금고. 근데 사실 이거는 이 금고는 결국은 정경유착입니다. 이번에 최순실이가 저지른 것, 박근혜가 저지른 것도 정경유착이잖아요. 예. 권력을 가지고 재벌들한테 내놔라고 한 거. 근데 이거는 그 전에 전두환 정권도 있었고 노태우 정권도 있었고 그리고 이승만 정권에도 당연히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박정희가 이거 잘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 EJ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적산, 불하, 뭐 이런 얘기들이야 이제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태창그룹이나 삼성그룹이나 럭키, 두산 뭐 다 똑같습니다. 다 이승만한테 엄청나게 많은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죠. 그러면 여운형이나 김구는 안 받았을까? 여운형하고 김구도 정치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운형하고 김구에 줄을 댔던 기업가들은 다 박살났어요. 이승만이 정권 잡고. 그러니까 이게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3.15 부정선거 앞두고도 이승만 정권이 또 많은 돈을 걷어들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삼성물산, 태창방직, 대한양해, 극동해운, 중앙산업, 동양시멘트, 삼호방직 총 21억 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을 합치면 70억 칸의 돈을 모았어요. 이 모은 돈 가지고 3.15 부정선거를 저지른 거예요. 그때는 고무실 하나에 한 표 이렇게 했던 데잖아. 다라이 하나에 한 표 이렇게. 다 돈으로 샀으니까. 이 돈을 다 기업들이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승만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치 자금을 모은 집단이 바로 박정희 정권입니다. 그렇죠. 12족 사태 이후에 우리 뻐꺼영 합동수사본부장 청와대 박정희 집무실 비밀금고에서 총 9억 원을 발견했다는 사실은 굉장히 유명하죠. 이 중에 1억 원은 합수부 수사비로 갔고 5천만 원은 노재현 국방부 장관에게 갔고 2억 원은 정승화 계엄사령부로 갔죠. 이 얘기는 저희가 많이 했었죠. 네. 그리고 남은 6억을 생활비스라고 박근혜 씨에게 줬다. 야, 생활을 어떻게 하길래 6억씩 내주냐? 그런데 이 돈의 6억에 대해서 박근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아니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동생들을 하고 살으라고 아무 대가 없이 줬다.
아휴, 나도 잘렸는데 지금 6억 줘도 감사하겠다! 그러면 동생들도 이 돈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알아야죠. 근데 박근영이 박근혜 동생 박근영이 뭐라 하자면, 난 처음 들었는데? 여기서 그러면 먹튀인가요? 잘렸는데? 이랬단 말이죠. 먹튀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박근혜만 아는 돈이야. 그럼 박근혜랑 친한 최태민, 최순실은 이 돈을 알았겠지요. 자, 이게 뭐냐면, 박근영이 나중에, 외국 유학 갑니다. 네. 외국 유학 가는데, 유학비라든 이런 걸 이제, 박근영이 돈이 없으니까 언니가 보내줘야 되잖아요. 언니가 보내줘야 되는데, 박근영이 직접 증언해서, 한 번도 언니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그럼 누구한테 받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오는 거야. 그게 다 최순실이랑 관리했던 사람들이 보내는 거죠. 박근혜는 돈 붙일지도 몰라. 그러면 지갑이 섞여버렸네, 여기서부터? 오래된 얘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갑이 섞였을지 아니면은 그래도 언니로서 계속 유학비는 보내준 건지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6억 원이 6억이 몇백억, 요즘으로 따지면 몇백억 아니야. 네. 100억 넘죠, 이게. 이 6억 원을 종잣돈으로 삼아가지고 박근혜는 모르고 이 최태민 집안이 이거 웁싸웁싸 돈을 키웠다라고 우리는 알았는데 이 6억 원 말고 또 다른 더 큰 돈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계속 해봅시다. 그렇죠. 비밀금고가 9억 원이 발견된 금고. 과연 우리 스네이크박이 그 금고 하나만 있었을까? 그렇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쫄 흥미로운 증언을 합니다. 내가 김영삼 전 대통령을 모시고 집권해서 청와대에 가보니까 거짓말 안 보태고 이 방에 40% 정도 되는 은행 지점보다 더 큰 스테인리스 금고가 있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현금을 쌓아놓으려고 그 금고를 만든 것이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그걸 보고 나쁜 놈, 도둑놈이라며 당장 처리하라고 해서 8톤 트럭 5대 분량이 실려 나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전두환 때부터 있었다는 근거인데 과연 이게 전두환 때부터 있었을까? 박정희 때부터 이 그렇죠. 근거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또 다른 근거가 있을 수 있다는 방증이죠. 예. 뒤에 나오지만 집무실에 있었던 게 대통령 집무실에 있었던 게 금고 1, 비서실에 있었던 게 금고 2 예.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예. 자, 12.6 만찬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마지막 비서실장 김계원의 증언 한번 들어봅시다. 어떨 때는 각하가 나를 불러서 뭉칫돈을 주면서 어떻게 쓰라고 지시를 한 적도 있었으니 집무실 금고 같은데 돈이 보관돼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 내가 대통령 집무실 문을 잠근 뒤에 근혜양에게 열쇠를 줬는데 어떻게 해서 합수부가 그 돈을 가져갔는지. 자, 이번에는 부속실장이었던 박학봉 증언 큐! 그 일이 있고 나서 저희들은 집무실 열쇠와 금고 열쇠를 본관 경호원에게 맡겼습니다. 박 대통령은 별도로 금고와 서랍 열쇠를 갖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10월 26일 이후 근혜 씨만이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증언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김경원 실장은 뭐라 했냐면 박 대통령이 나를 불러서 가보면 대통령이 뭉칫돈을 나한테 주면서 쓰라고 했다 그러잖아. 대통령이 주머니에서 꺼내지는 못했을 거 아니야. 금고를 여러 가지 그렇지. 줬겠지. 그러면 대통령 집무실에 금고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건 당일은 11.6 사건 당일입니다. 사건 당일 내가 대통령 집무실을 잠근 뒤에 근혜양에게 열쇠를 줬는데 어떻게 합수부가 그 금고를 열었지? 이거잖아. 지금 근데 김경원 실장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합수부가 가져간 걸로 한 거야? 그러니까 김경원 실장은 본인은 대통령 집무실 금고를 열었다는 거잖아. 그 열쇠를 박근혜한테 줬고. 예. 그런데 합수부가 딴 금고는 그 비서실에 있는 금고야. 그렇죠. 거기서 따가지고 돈을 꺼냈단 말이에요. 금고 2. 금고 2에서. 그러니까 그걸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고요. 또 박학건 부속실장의 말은 뭐냐면 그 일이 있고 나서 11일 있고 나서 집무실 열쇠와 금고 열쇠를 경호원에게 맡겼다. 박 대통령이 따로 그거 갖고 있었고 근혜 씨만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있었다. 박학건 부속실장은 금고 1 열쇠 박근혜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한 겁니다. 전두환이 준 거는 금고 2야. 그렇다면은 금고 2에 있는 돈 6억과 금고원의 열쇠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중앙일보 1991년 5월 31일자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기사 제목, 박 대통령 집무실엔 비밀금고가 2개, 통치비용 연 60억. 이 기사인데 여기에도 또 다른 금고가 있다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은 또 다른 비밀금고, 금고 1 어디 갔을까요? 자, 10월 26일 밤
가보겠습니다. 숨진 박 대통령의 양복 주머니에서 집무실 금고 열쇠는 박근혜에게 전달됐고요. 박근혜는 금고 1의 내용물을 챙겨 쓰다고 합니다. 아, 금고 1위입니다. 박근혜 씨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지껏 확실한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의 액수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지 뭐. 다만 박 대통령이 금고 1에서 돈을 꺼내서 금고 2에 넣곤 했다는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추측이 가능하겠습니까? 적지 않은 비자금이 남아있다. 아니, 금고 1에서 돈을 꺼내서 금고 2에 집어넣는 거를 봤다는 증언자들 있잖아요. 근데 금고 1은 대통령 집무실에 있었고 금고 2는 부속실에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럼 보통 자기가 있는 곳에 더 많은 돈을 갖다 놓죠. 그렇죠. 꺼내서 그러면 버커가 발견한 9억 그거보다 훨씬 많은 돈이 금고 1에 있었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잖아. 곳간하고 쌀통하고의 아니, 차이가 상식적으로 되겠죠. 그렇지. 자, 청와대 1층과 2층에 있던 2개의 금고.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 자금에 관한 비밀스러운 사연이 수표처럼 현금 따발 뭉치처럼 차곡차곡 쌓여있던 곳입니다. 자, 재미 언론인 안치홍 씨 저희 팟캐스트에 자주 등장합니다.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스위스 계좌 정보는 박 대통령이 직접 관리했을 것이 유력하고 관련 서류는 대통령 집무실 금고 A 1입니다. 1 보관됐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 열쇠가 박근혜에게 최종 전달이 된 만큼 박 후보는 스위스 계좌에 대해 진실을 국민 앞에 밝혀야 될 책임이 있다. 대통령 집무실 서류 비품은 국가 소유이지 사유재산이 아닌데 박정희 사후에 금고 A의 소장품 및 재산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것은 이중횡보이다. 여기서 안치홍 씨가 말한 금고 A가 우리가 말하는 금고 1이에요. 안치홍이 박정희의 스위스 비밀 계좌를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요 얘기는 김계원 비서실장도 확인한 사실입니다. 1990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계원은 박정희 정치자금의 스위스은행 보관설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어떤 나라는 국가원수가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정치자금을 해외은행에 입금해놓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뭐 어떤 때 날 불러서 가면 임자 누가 왔다 가면서 돈을 넣고 갔는데 어떻게 하지? 하시면서 저한테 줬어요. 그 제가 카카 정치 자금으로 쓰시죠? 라고 말씀을 드리면 내가 쓸 돈 있으니 필요한 부서로 보내도록 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는 스위스 은행에서 발행했던 150만 달러짜리 수표를 주면서 원호처로 보내라고 한 일도 기억이 납니다. 요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조갑제 얘기도 한번 들어보죠. 예. 박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통해서 받은 정치자금은 한 해에 60억에서 100억 정도였다. 박 대통령은 비서실장으로부터 수표가 든 봉투를 건네받으면 일단 집무실 금고에 넣어두었다가 매월 초 정기적으로 김계원 실장에게 일정한 액수를 주어 쓰도록 했다. 비서실장 금고에는 늘 1억, 2억 원의 잔고가 유지되도록 했는데 그러니까 조갑지도 말합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꺼내가지고 대통령 비서실 금고에 넣어놓으라고 돈을 줬다고. 그게 보통 1억, 2억이었는데 11.6 직전에 왜 9억 5천이나 되는 돈이 있었냐. 그 이유를 조갑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박 대통령은 11.6 사건 며칠 전에 약 4억 원의 돈을 김 비서실장에게 건네주었다. 원래는 10월 초에 줘야 하는데 추석이 겹쳐서 그랬는지 돈이 늦게 들어와 그랬는지 월말에 2달분을 준 것이었다. 나머지 약 4억 원은 비서실장 몫이었다. 비서실장이 4억 원을 넣어놨고 대통령이 2달치를 줘서 4억 원을 넣어놨고 또 원래 한 1억 있었으니까 합쳐서 9억 5천 된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장면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의 요 장면이 매우 비슷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박 대통령이 한꺼번에 4억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4억도요 5만 원짜리로 존나게 많아요. 그럼 크잖아 부피가. 세다가 뒤져. 야 세다가 뒤져봤으면 좋겠다. 야. 그러니까 옛날 4억이면 수표 한 장으로 주진 않았을 테고 한 장으로 줬을까? 수표도 여러 개겠지. 그러니까 10,000원짜리로 줬을 가능성이 높지. 10,000원짜리는 아닐 것 맞아요. 같고요. 수표인데 이제 수표도 어떻게든 분할시켜서 쓸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 아니야. 10,000원짜리 얘기 왜 했냐면은 5만원짜리도 많은데 10,000원짜리면 더 많을 거다. 그러면 당연히 금고 2보다 금고 1이 더 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면서 계속 조갑제는 말합니다. 11.6 이후에는 집무실을 봉인해버렸고 공식 조사가 이뤄지기 전에 이 방에 들어간 것은 박근혜가 처음이다.
금고 원이 있는 방에 박근혜만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박근혜가 가져간 대통령의 용돈이 어느 정도이냐 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용돈을 서민의 용돈과 같은 수치 감각으로 가늠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당시 박 대통령은 들어온 정치자금 가운데 약 4억 원을 떼어서 비서실장 금고로 보낸 뒤였고 추석을 지낸 지 20여일쯤 지난 시점이었으므로 큰 돈이 머물러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많았다. 이건 조갑제 추측이고 박 대통령은 이 금고를 정치자금을 보관해두고 부하들에게 분배해주는 공간으로 이용하였으므로 시점에 따라 잔고는 크게 차이가 났을 것이다. 박 대통령의 집무실 금고의 돈은 그 과다에 관계없이 국가 소유가 되었어야 했다. 그 돈과 집무실의 서류들이 박근혜 씨에 의해 반출된 것은 앞으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라고 2003년에 얘기했습니다. 2012년 대선 때도 이 얘기가 한 번 더 나왔죠. 그러면 조갑제는 확신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네. 금고원에서 박근혜가 돈과 서류를 꺼내갔다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2012년에 스위스 계좌 얘기가 한 번 더 나왔었고요. 스위스 계좌 얘기는요. 박정희 죽고 나서 계속 나왔어요. 예, 그거 가지고 사기친 사람도 있더구만. 자, 김기현 비서실장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 9억 5천만 원은 비서실에서 관리하던 돈이었고 박 대통령이 관리하던 돈을 따로 있었습니다. 이 차지철도 별도로 돈을 많이 만졌습니다. 자, 이런 증언들을 종합해 보면요. 청와대는 큰 금고와 작은 금고, 이렇게 비밀 금고가 두 개 존재했고요. 큰 금고에서 작은 금고로 수시로 돈을 옮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은 금고에서 9억 원이 나왔다면 큰 금고에선 얼마나 돈이 있었을까요? 가늠하기 쉽지 않죠. 비유하면은 이제 체크카드 쓰는 통장이 하나 있고 거기에 돈을 내는 통장이 있는데 아무래도 체크카드 쓰는 통장에는 돈이 적게 남았을 것이고 큰 금고에 있는 돈에서 나가려면 거기에는 엄청난 돈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자, 이거 6억 원을 박근혜가 받은 6억 원, 이 6억 원을 정부 세출 대비로 계산해보면 얼마가 되냐면 79년에 10원이 현재 가치로 350.45원 정도 했다고 해요. 80년은 260.43원. 80년을 기준으로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6억 원은 160억이 넘는 돈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액수가 되는 거죠. 그럼 금고원에는 현재 가치로 따졌을 때 얼마나 될까요? 본진이잖아. 최태민 아들이 1조쯤 있었어요라고 아버지 거기 이제 금고에 네. 딱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추측컨대 금고 원에 있던 거를 그대로 이렇게 실어가지고 역삼동으로 이렇게 추측이죠? 추측이죠. 네. 네. 자, 박정희가 모은 그 수많은 정치 자금이 어디로 갔을까요? 스위스 비밀 계좌로 갔을까요? 스위스 비밀 계좌로 넣어놨다가 글쎄요. 그래 우리 추측이니까 모르겠어요. 뭐 우리가 뭘 알아? 박근혜는 알지. 열쇠를 가져간 박근혜. 자, 이에 대해 박근혜가 공식으로 밝힌 것은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90년 월간 조선과의 인터뷰에서였고요. 두 번째는 2007년 이명박하고 세게 붙었을 때였습니다. 자, 박근혜가 월간 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금고원에서 나온 내용물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금고에는 서류와 편지가 들어있었고요. 아버님이 개인적으로 쓰실 용돈도 있었습니다. 액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야, 이 많지 않았다는 요게 서류와 편지 있었고 서류는 또 뭔지 모르지 뭐. 무기명 채권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돈은 있었는데 많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2007년 박근혜가 한나라당 경선에 나섰을 때 박근혜의 해명이 바뀌어요. 뭐라 바뀌었나? 문제 그 금고는 열쇠로 여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쉽게 열 수 있는 것이었고, 내용물도 서류들이었으며 귀중품은 전혀 없었습니다. 확 말을 바꿨어요. 에? 왜? 이제 지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이 금고원의 내용물은 박근혜만 알잖아. 그치. 내가 모르다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돈이 있었다 말았다가 나중에는 귀중품 전혀 없었다고 말을 바꿨고요. 또 금고는 열쇠로 여는 게 아니라 손으로 여는 거래. 님이 금고가 손으로 그냥 여는 금고가 어디 있냐? 책상 서랍이냐? 그냥 열게? 아니 영화 미션 임파서블 이런 데 보면 지문 찍고 눈깔 찍고 막 금고가 아니지. 그 말이 돼 그게? 응? 자, 박근혜가 이 금고가 열쇠로 여는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요. 한번 봅시다. 그때 혹시 전자식 도어락이 있어? 띠띠띠 이건? 있었나?
그 왜 호텔 가면 있는 그 그건 있나? 띠리리 그거. 이분이 호텔 많이 다니셔가지고. 비밀번호 6969 했나? 6969. 야, 이 새끼야!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 자, 박정희가 사망할 당시 양복 주머니에 남은 유류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껌이 있었습니다. 박정희가 요때 이제 담배 끊으려고 껌을 막 씹었거든. 껌이 있었고, 시계가 있었고요. 또 지갑, 손수건, 또 열쇠가 발견됐어요. 자, 이 열쇠는 뭘까요? 집 구석 들어갈 때 현관문 따려고 그 열쇠일까요? 청와대 열쇠. 청와대에 뭐 열쇠가 있어, 씨. 이게 자전거 타려고 그러는데 자전거 누가 쌤에갈까봐 이렇게. 청와대 자전거 훔쳐가면은 진짜 자전거 도둑 역대 최고의 도둑이다, 진짜. 아니면 자동차 열쇠야? 자기가 기사 운전 안 하잖아. 자기가 왜 필요해? 저기 나가서 뭐 하려면은 이제 자기가 몰라. 아니, 그런 적 자기가 없어. 운전 안 하잖아. 그러면, 이 열쇠는 뭔 열쇠예요? 100% 이거는 금고 열쇠예요. 깨끗함. 당연한 겁니다. 예전 금고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 다이얼로 돌리고 나서, 열쇠를 꽂아가 돌려야 열리는 게 금고야. 네, 맞아요. 이 100% 금고 열쇠입니다, 이거는. 자, 박학봉 부속실장도 이를 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합니다. 대통령이 퇴근하시면 집무실 출입문 열쇠는 부속실에서 보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는 별도로 금고와 서랍 열쇠를 갖고 계셨습니다. 자, 봤지요? 박정희가 퇴근하면 부속실장이 그 대통령 집무실의 문을 잠궈, 예. 그리고 안에 있는 금고 열쇠는 박정희가 갖고 가. 예.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자, 그럼 박정희가 죽었어. 그러면은 부속실이든 경호실이든 그 박정희 집무실 문을 따뒀겠지. 그렇죠. 그 안에 금고 열쇠는 유류품은 누가 가져갔을까? 박근혜가 갖고 갔잖아. 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자꾸 돈이 없었다 그러고 말이야. 아니, 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박근혜만 그러니까. 알잖아요. 자, 2007년 경선 당시 이명박 캠프에 차명진, 진수희. 추억의 이름이다. 이거 오랜만에 듣네요. 차명진, 진수희 이런 사람들이 이 금고에 대해서 박근혜를 세게 몰아붙였습니다. 다시 말합니다만 박근혜의 비밀은 2007년 이명박 캠프가 가장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비밀국은 알고 있겠지. 당시에 이명박 캠프에서 박근혜 캠프한테 뭐라고 했냐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 당시 집무실에 있었던 금고의 내용물을 박근혜 후보가 챙겼다고 했는데 여기에 있던 돈은 어디에 사용됐나? 또 다른 청와대 금고의 돈도 박근혜 후보가 챙겼나? 그 금고에는 얼마의 액수가 들어있었고 그 돈도 생계비 용도로 사용했나? 캠프에서 기본빵으로 금고가 2개란 걸 알았네. 알고 있죠? 자, 네 금고 2에서 발견된 6억 원을 생계비로 썼다 그랬지? 그러면 금고 1에서 발견한 돈은 그것도 생계비로 썼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하하. 생계가 어려워서 그래. 자, 뭔가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지 않습니까? 뒷이야기는 광고 듣고 와서 하겠습니다. 1년 만에 새로 선보이는 네이처오다의 새로운 광고. 그리고 놀라운 제품.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을 돼지고기를 소개합니다. 이름은 아마 포크. 안티마블링을 중심으로 옥수수를 먹이지 않고 풀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아마씨 중심의 건강한 사료로 돼지고기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자라냐고요? 엄마 돼지부터 항생제나 촉진제, 면역 증가제는 사용하지 않고 햇빛 아래 개방형 축사에서 왕겨와 톱밥을 깔아 즐겁게 자라납니다. 안전한 사료와 행복한 공간에서 즐겁게 자라 더욱 안심할 수 있는 돼지고기. 먹으며 자랑할 수 있는 맛있는 돼지고기. 이제 안티마블링 중심의 유기농 한우, 무항생제 돼지고기 모두 네이처오다에서 만나보세요. 그리고 하나 더. 회원가입 후 첫 구매 시 배송란에 EJ를 적어주시면 네이처오다 유기농 황소곰탕을 선물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J와 함께하는 세무사 이근홍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울했던 병신년은 있고 희망으로 시작하는 정의년, 정권 교체의 미랄이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신고는 전국 어디든 다 가능하니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부탁드립니다. 010-9308-3011입니다. EJ 할인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다음과 네이버에도 이근홍 그린 세무를 검색하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이근홍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근홍 세무사 광고 잘 들었고요. 내 친구 이근홍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가 살해당하고 박정희의 집무실을 공식적으로 조사한 팀이 있었습니다. 1979년 11월 14일 이날 이 공식 조사팀이 금고문을 열었을 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자, 박정희 집무실이 바로 금고 1이 있던 곳인데 공식 조사팀이 금고문을 여니까 텅텅 비었네. 최광수 외무장관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박근혜 씨에게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박학봉 부속시장의 증언대로 대통령이 퇴근을 하면 집무실의 문은 부속실에서 잠궈버립니다. 박정희는 1979년 10월 26일 안가에서 술을 마시다 사망을 했으므로 부속실은 당연히 대통령 직무실을 밖에서 잠궈버렸습니다. 그리고 10월 26일 이후 대통령 직무실은 봉인돼 있었습니다. 공식 조사 전에 이 집무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박근혜가 유일합니다. 최태민의 아들 조순재가 말한 박정희 대통령 사후 바로 뭉칫돈이 최태민 일가로 흘러들어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장래 부조금이 뭉칫돈인가요? 아니면 전두환이 넘겨줬던 그 6억 원이 뭉칫돈일까요? 그렇다면 박정희는 재벌들로부터 어느 정도의 정치 헌금을 받았을까요? 최장수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김정념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정치 자금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을 합니다. 제가 각하 그런데 1년에 정치 자금이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은 박 대통령은 소상히 설명해 줬습니다. 이렇게요. 공화당 운영에 한 달에 1억 원은 필요하고 유정회에도 한 달에 2천, 3천만 원은 듭니다. 추석과 연말에 이곳저곳 촌지를 주는데 10만에서 30만 원 정도씩이에요. 공무원이나 일선 장병을 시찰하려면 경력금도 금일봉도 줘야 되고 1년에 30억, 40억 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곧 이 중요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청와대 신관 비서실에서 기업주를 만나서 정치자금은 민주주의에 필요하기다.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반대급부는 일절 없다는 점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탁한 기업주 26명은 모두 기꺼이 승낙하고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나는 추석 무렵과 12월에 비서실장실에서 그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성금을 받고 바로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즉석에서 봉투 위에 날짜, 기업체, 금액을 기입했습니다. 성금은 최고 1억 원, 최하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각 기업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내가 부탁한 26 기업주들은 모두 기꺼이 승낙하고 협조를 확약해 주었습니다. 자, 26개 기업체로부터 1년에 2번씩 1,000만 원에서부터 1억 받았다 했잖아. 그러면 최저 얼마냐? 다 그냥 1,000만 원씩만 냈다 치자고. 그러면 2억 6천 곱하기 2 하니까 5억 2천이에요. 1년에. 그런데 1억씩으로 하면 52억이지. 그렇죠. 이 돈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3, 40억 필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아마도 50억, 4, 50억 정도는 했지 않았을까? 연애. 반대급부는 절대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거 믿어야 되는 겁니까? 개소리고 그거는. 그럼 왜 적어놨어 그걸? 그건 뭐 최순실은 박근혜는 뭐 똑같은 거지. 저 다 모른다 그러는데 그거 믿는 거랑 우리가 똑같은 거지. 축의금이나 조의금 들어올 때 그걸 일일이 확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중에 또 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만큼. 기브앤테이크 없는 세상이 어딨냐, 18. 아유. 자, 앞서 언급했던 중앙일보 1991년 5월 30일자 보도에도 이와 비슷한 증언이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기적인 모금은 추석과 연말 두 차례였죠. 대재벌 등 A급 기업은 연간 5에서 6억 원 정도 낸 걸로 알아요. 작은 곳은 2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내고요. 그래서 합쳐보면 연간 총액이 초기엔 20억, 나중엔 50에서 60억 원 정도였습니다. 자, 복수의 관계자가 따로따로 증언했는데 금액이 얼추 맞아요. 들어가요. 그럼 1년에 50억 정도 했다는 것은 이거는 뭐 정설로 봐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해 1년에 추석과 연말 두 차례씩 정기적으로 정치 자금을 헌납받아왔고 이 규모는 최소 10억에서 최고 60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벌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이 정도 금액을 받았으니까 비정기적으로 부정기적으로 받는 금액과 합치면 박정희의 비밀 자금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될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1년에 꼭 2번만 받았을까? 그렇죠. 어?
아니지. 어버이날에는 아유 우리 모든 국민의 어버이신 박정희 대통령 각하 또 드릴 수 있고. 청와대에 기업들이 오면 빈손으로 오겠어요? 어? 우리도 누가 씨발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빈손으로 오면 욕해. 아, 그렇잖아. 빈손으로. 아, 씨발 장갑이라도 끼고 오지 빈손으로 왔어, 씨발. 이러면서 욕하잖아. 내가 저 새끼 집 들일 때 돈을 들고 갔든가 안 들고 내가 다 욕하잖아, 이렇게. 어? 다 욕하는데, 청와대에 뭘 들고 갔겠지. 어? 그러면 당연히 이 정기적 말고 비정기적 하고 합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내용물에 그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자금 이 항목에 빠진 게 있잖아. 대행사할 때 금액들 봉투 넣어가지고 이렇게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아가씨들. 이 비용 항목에 안 잡혀있잖아, 계정에. 그 비용은 뭐, 껌값이지, 뭐, 그 비용은 뭐. 그게 잘 드리지 않았을까? 박정희가, 뭐, 우리 방송 들으면 다 알 겁니다. 박정희 용인술, 분할 통치, 디바이드 앤 룰이라고. 이 디바이드 앤 룰은, 정치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여기 이렇게 돈 모으는데도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는 김정념 라인을 통해 정치 자금을 모금했을 뿐만 아니라 4인 체제, 특히 김성곤 계좌에서 박정희한테 줬다, 기시 노부스키한테 줬다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김성곤을 통한 정치 자금 모금. 또 김영욱이는 또 따로 모았어요. 박종균 나름대로 또 따로 모았어. 아싸, 부드러운 새끼들. 이우락 나름으로 또 모았어요. 떡을 만지다 보면 떡고물이 묻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돈이 결국은 떡고물 빼고 떡은 다 박정희한테 갔을 거 아니야. 너무나 당연한 상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박정희의 비자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결론만 말하면. 자, 이우락이 떡을 만지면 떡고물이 묻을 수밖에 없다는 희대의 명언도 바로 이렇게 해서 탄생하는 겁니다. 80년 신군부가 조사한 이우락의 축제 규모는 194억이었어요. 이게 실감이 안 가는데요? 80년에 194억을 축제했다고 버크가 발표합니다. 1980년 당시 서울 집 한 채 값이 평균 200만 원이었으니까 194억이면 조단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야, 이거 아파트 단지 사겠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김종필도 부정축제로 잡혀갔지. 맞아요. 김종필의 부정축제 규모는 이거보다 더 커. 21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5천만이 촛불을 들어도 안 물러날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김종필이가 이우락보다 더 많이 부정축제했잖아요. 이래가지고 김종필 마누라가 빡이 쳤어. 그래서 문병자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뭐라고? 아니 합수면 개새끼들 말이야. 이우락이가 우리보다 덜 했다고? 덜 해쳐먹었다고? 봐준 거야 그랬단 말이야. 사실은 그러면 이우락이는 얼마나 왜냐면 이우락이가 날랐잖아요. 그렇죠. 합수부 조사 전에 날랐어 미국으로. 네, 맞아요. 그래서 안 들어왔다고. 안 들어왔는데 전두환 정권하고 딜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떡을 만지면 떡고물 이게 그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야. 한국으로 맞아요.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우락은 처벌받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김종필 마누라 이야기는 그렇게 딜을 해서 원래는 더 많은데 194억으로 축소 발표했다 이 얘기야. 저 새끼가 더 나쁜 새끼예요. 이 얘기 아니야. 그러면 자 그런데 194억이라 치자. 씨발 그냥 합수 발표 194억 치자고. 근데 떡고물이 194억이면 떡은 얼마냐 떡은. 인절미 먹을 때 인절미를 먹으려고 딱 집으면 손에 떡고물이 붙잖아. 묻지. 그게 194억이야. 94억이야. 그럼 떡은 얼마겠냐고 떡은. 에?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없네요. 이 돈이 어디 갔을까요? 근데 박정희 죽고 나서. 자 여기다가 신군부가 조사한 194억에는요. 이우락이 국외로 빼돌린 돈은 쏙 빠졌어요. 국내 축제한 돈만 194억이야. 국외로 빼돌린 이우락이가 국외에 빼돌린 그 많은 돈은 없어요. 자 문명자의 증언을 들어봅시다. 이우락이 모금한 자금은 대통령 개인 용도로 스위스 은행 비밀구좌에 예치됐다. 이우락 외에 다른 측근들도 대통령에게 돈을 제공했다. 박정희는 그 돈의 일부를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책상 뒤에 금고에 보관했다. 박정희의 스위스 은행 비밀구좌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은 프레이저 위원회가 찾아낸 은행 기록과 이동훈의 청문회 증언, 이동훈은 이우락의 아들입니다. 청와대 고위 측근의 증언들에 의해 명백히 확인됐다. 이동훈은 프레이저 청문회 증언에서 스위스 은행에 있는 돈을 비록 아버지가 관리했지만 그 돈은 아버지의 돈이 아니고 박 대통령이 사용하기 위한 정치 자금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동우는 일본은행에 본인의 이름으로 예치되어 있던 200만 불에 대해서도 나도 아버지의 일을 돕기 위해 일본은행에 200만 불을 예치했다고 말했다. 야, 이후락의 아들이 이렇게 청문회에서 미국 청문회에서 말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 스위스 비밀 계좌 있어요라고. 그러면서 그거는요, 근데 박정희 거예요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문병자도 지금 증언이 집무실 뒤에 금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네. 자, 문명자는 정말 대단한 여자입니다. 대단한 이런 기자가 없어요. 네.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기자다. 근데 물론 문명자가 1970년대 80년대 이런 기사 쓰면 다 음모론이라 그랬어. 근데 세월이 지나면 다 밝혀지잖아. 그게. 음모가 아니었어. 다 밝혀지잖아. 그리고 사실 문 기자가 뭐 이제 박정희가 못 들어오게 해갖고 결국은 이제 미국에 망명했잖아요. 그 망명하면서도 뭐 중국에 가갖고 중국의 최고 지도자 만나, 김일성 만나, 김정일 만나, 정말 이런 기자가 없어. 우리 기자 정신을 좀 우리 지금 후배들은 좀 본받아야 돼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신년 간담회 때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그 기자들은 진짜 도대체 그러니까 뭐냐. 이분은 목숨 걸고 취재한 거 아니야. 아니 박정희가 문명자를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어요. 그렇죠. 물론 미국 정부에서 애들 등하교 문명자 그 애들 등하교 막 그 보디가드 해주고 그랬어. 예. 미국도 알고 있었던 거지. 이 정권이 사람 막 죽이는 정권이란 건. 지 아버지 닮아가지고 말이야. 하여튼 그렇게 이렇게 위대한 기자가 정말 좋은 것들을 많이 써줬는데 기사를. 근데 저는 또 이제 이분 이제 존경받아야 될 기자라는 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김대중 정권 들어서서 한국에 처음 올 수 있었어요. 그전에는 계속 못 들어왔었고.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이제 DJ가 계속 오라 그랬지. 원래 친구잖아. 그렇죠. 오라 그랬었는데 한 번도 안 갔어. 그러면서 이제 동료 기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지. 왜 안 가냐니까. 아니 김대중이 한 번 시켰으면 됐지. 대통령 시키면 됐다는 얘기예요. 좀 겁이 많은 게 탈이지만 머리 좋고 차분하니까 잘할 거야. 자기는 뭐 내가 김대중을 만들었다 이런 것도 뭐 필요 없고 싹 빠진 거예요. 또 지금 정확하잖아. 좀 겁이 많은 게 탈이지만 오늘 DJ가 좀 겁이 좀 있었지. 그냥 잘할 거라고 이렇게. 근데 사실은 김대중이 한번 시켰으면 좋겠어. 이건 시켰으면 됐어. 이 말은 좀 그렇네. 오빠한테. 아씨. 같이 늙어가는 처지니까. 그러니까 뭐. 같이 들어가는 처지. 뭐. 하여튼 이렇게 위대한 기자가 여러 가지를 남겼는데, 자, 이 문명자의 이 증언 말고 다른 거 한번 봅시다. 구체적 자료. 미하원 국제관계소위원회가 1978년에 펴낸 한미 국제관계 보고서. 여기에도 지금 문명자 씨가 증언한 내용과 똑같은 말이 등장합니다. 스위스 은행 구자의 실제는 은행 기록, 이우락의 아들 이동훈의 증언, 청와대 박 대통령 측근들에 의해서 입증됐다. 박 대통령이 비밀 자금을 필요로 했던 이유에 대해 이동훈은 지지자들에게 돈을 주고 정적들을 매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한미 국제관계 보고서에도 박정희 스위스 비밀구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한미 국제관계 보고서에는 스위스 은행 계좌번호까지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우락은 걸프 측에 대해 주식 매입 대금 200만 달러 중 20만 달러를 떼내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경비로 건네줄 것을 요청했다. 1969년 8월 21일 피츠버그의 걸프 본사는 전신환으로 취리 소재 스위tzerland 유니언 은행에 20만 달러를 보냈다. 수취는 서정귀였고 계좌번호는 625965660D였다. 그해 12월 이 계좌에서 19만 9,750달러가 인출되었다. 이 돈은 이후락이 서정기를 대신하여 서명함으로써 인출해간 것 같다. 자, 여기서 200만 달러 중 20만 달러를 떼내. 이건 뭐냐면요. 커미션입니다. Y로.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이 걸프 측에 뭔가를 해주고, 걸프는 200만 달러를 벌었어. 그래서 땡큐 베리마치 하면서 20만 달러를 이후락한테 줬단 말이야. 그걸 어디로 줬냐? 스위스 비밀 계좌로 쏴준 거예요. 서정기 계좌로. 이 서정기는 누구냐? 박정희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 계좌에서 스위스란드 유니언 은행 계좌 625-965-60D 계좌에서 이후락이가 사인해서 돈을 갖고 가요. 그리고 이 돈은 박정희의 미국 방문 경비로 씁니다. 그럼 이 계좌는 결국 누구 거야? 이 스위스란드 유니언 은행 계좌는 박정희 거죠. 자, 문명자는 이렇게 이후락이 박정희 대신에 관리하던 스위스 비밀 계좌의 명의는
이유락 건데 이유락이가 실권한 이유락이 언제 실권했냐면요. 김대중 납치 사건 하고 나서 예. 넌 나가 날아가죠. 이래가지고 도망가요. 도망가가지고 뭐 미국 망명 신청하려 그러다가 뭐 벤치 처먹고 저 바하마로 가. 바하마 세금 안 내는 저 숨길 수 있는. 예. 거기 갔는데 또 박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가지고 한번 봐줄게 와. 근데 가면 죽을 것 같잖아, 씨. 아니 그래서 왔어. 그러니까 이렇게 실각한 후에 박정희 비밀 계좌를 관리하던 게 이우락인데 이우락이 나가리 됐잖아. 네. 그러면 누군가 명의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로 바꿨냐? 박근혜 명의로 바꿨다고 아하. 문명자가 말했습니다. 아까 훌륭한 기자라고 얘기했던 내가 일부러 그래서 깔았잖아. 이것 때문에 깐 거지? 이것 때문에 깐 거잖아, 미리.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깔고 이렇게 딱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문명자만 이 말하면 또 음울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조갑제 우리 참 조갑지 좋아해. 조갑제의 말을 한번 또 아 들어보세요. 근데 조갑제 박정희에 대한 그 애정은? 심층 취재는 장난이 스토커 아니야. 수준이야. 네. 유신 이전에 박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스위스 은행의 비밀 구자를 갖고 있었던 것은 확실한데 확실하다 그랬네. 확실하다고. 확실한데 유신 말기의 사정은 I don't know. 알 수가 없다. 박 대통령이 비서실을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관리한 돈이 있었다면 그 내용은 관리인과 대통령, 다시 이야기합니다. 관리인과 대통령 두 사람만 알 수 있을 것이고 대통령의 급작스러운 죽음으로 그 관리인의 차지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관리인이 누굴까? 관리인이 그러니까 누굴까요? 이게 문명자 증거가 딱 들어맞는 거예요. 지금 조갑제는 유신 이전에 1974년 이전에 박 대통령 주변 인물들의 스위스 은행의 비밀구자가 있었다고 확실하다 그랬잖아. 그게 이우락 명의야. 그런데 유신 말기 사정은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지. 박근혜로 바꿨으니까. 문명자 그렇게 말했잖아. 바꿨다고. 그러면서 조갑제는 관리인과 대통령 두 사람만 알고 있고 대통령이 죽었으니까 그 관리인 차지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관리인을 문명자는 박근혜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죽었으니까 박근혜의 차지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었다? 최태민이 있었다. 있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구가 탁탁탁 맞아떨어지잖아. 자, 또 있어요. 박정희 기념관 반대 국민운동의 곽태영 회장도 이와 관련해 의미 있는 질문을 하는데, 곽태영 회장이 누구냐면요. 우리 저번에, 정의봉, 네. 안두희 때려 죽인, 예. 그분 오셨잖아요. 예. 근데, 맨 처음에 안두희를 찾아서 응징한 사람이 바로 이 곽태영 회장입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예. 이분이 뭐라고 증언했냐? 12.6 이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은행 전문가 등 5인과 함께 스위스로 가서 박정희 명의의 60억 불의 계좌를 박근혜 씨의 명의로 이전했으며 이 작업은 일주일 정도가 소요됐고 당시 명의 이전을 위해 도와준 사람들에게 수고비조로 5만 불씩 주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과 보안사령부의 개입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5만 불을 수령한 5명 중 1명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문명자 씨에게 사정을 털어놓았으며 문명자 씨는 신준영 민족21 도쿄 지국장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뭐 구체적인 팩트는 증언자들마다 약간씩 어긋나지만 어쨌든 큰 틀은 거의 다 맞아 들어갑니다. 이 복수의 증언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이걸 한번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박정희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박정희 특집에서 됐고 뭐 KCI 특집 여러 차례 했습니다. 김용옥 특집에서 됐고 박동선 특집에서 됐고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근데 그 돈이 박정희가 죽은 뒤에 9억밖에 없었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렇게 많이 모았는데 문 열어보니까 9억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 김종필이가 200억 넘게 있었고 이후라이가 190억 넘게 있었는데 박정희는 9억밖에 없었다? 어떻게 이걸 납득을 하냐고요. 납득할 수 없는 것이지. 사람들이 주장하잖아.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각각께서는 그 청와대 안에 변기 안에 벽돌 넣고 계셨다고. 그런데 박동선 얘기했지만 박동선도 스위스 비밀 계좌에서 돈을 인출받은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19만 달러. 19만 달러를 스위스 찌리히 소재 BAGFI 어떻게 읽어야 돼?
모르겠다. 근데 이 은행으로부터 미국 볼티모어 에커터블 트러스트 계좌로 19만 달러를 송금받았어요. 이게 기록이 남아 있어요. 아, 이체한 내력이. 근데 박동선이 이 19만 달러는 누구로부터 받았냐면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받은 돈이에요. 박동선이 로비하고 이런 대가로 받은 예. 돈이라고 이 19만 예. 달러가. 예. 그러면 국가에서 줄라 그러면 정상 루트로 줘야 되지. 그렇죠. 스위스 비밀 계좌에서 왜 돈을 19만 달러를 박동선 계좌로 주냐 말이야. 에? 뭔가 그렇죠. 찝찝하니까. 그러니까. 에? 그러면 이 계좌도 역시 모르지 뭐. 박정희 계좌인지 이우락 계좌인지. 에? 하여튼 왜냐면 여기 1972년에 이 돈을 받았다 그랬으니까 1972년이면 이우락이 아직 실권하기 전이잖아요. 네. 그럼 이우락 계좌일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뭐 이우락 계좌는 박정희 계좌니까. 이우락이 지가 지 마음대로 어이 동선아 19만 달러 받아. 미쳤나? 지돈 라고 가지고? 했다가는 총 맞아 죽지. 뒷방망이 맞으려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박정희 비밀 스위스 계좌는 있다고 봐야 되는 게 정설이에요. 응? 그러면 자 박정희 대통령의 비밀금고 1, 그러니까 2에서는 뭐 9억 원이라는 명확한 돈이 나왔으니까 비밀금고 1에서 만약에 돈이 없었다면 이 스위스 비밀 계좌에 서류가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 네. 그리고 최태민이가 이 돈을 가지고 종잣돈을 삼아가지고 최순실 등하고 나눠 처먹은 거.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지. 아니면 어디서 최태민이 그 많은 돈을 만졌을까? 아니, 불광동 살 때는 전화기도 없어가지고. 전화기도 없어 어렵게 살던 살았는데. 사람이. 그냥 뭐 대기업부터 삥 뜯어가지고 삥 뜯어봐야 지금 보세요. 지금 미르재단 K스포츠 삥 뜯은 게 850억이잖아. 그렇죠. 지금 이거는 우리가 말한 비밀금고 A1은 850억 수준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 조단이야.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기업에서 뭐 받았다는 얘기만 했는데 그 전에 봅시다. 베트남전 있었죠. 한일협정 있었죠. 만약에 그때부터 돈을 축적했다면 이건 국가 대 국가의 돈이란 말이에요. 기업에서 뭐 받은 돈의 차원이 아니란 말이야. 그랬으면은 꼴랑 9억 원 나왔다? 믿기 힘들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슈킹 쳤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기간 동안 박정희 시대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수많은, 와이로와 슈킹, 큰 사업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돈. 어쨌든 대통령한테 보고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모든 것들이 모아져가지고, 커다란 금고에, 금괴가 있고, 거기서 수영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 스위스 비밀 계좌의 뭐 통장과 뭐 이렇게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그 근거에 들어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박근혜가 뭐 서류하고 편지 몇 개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네. 현금도 있었겠지만 그런 뜻이 한거 보고 그래서 그 지금 특검에서 최태민이 어떻게 돈을 형성했는지 조사한다르잖아요. 이 스위스 계좌 밝힐 수 있을까요? 아까 보니까는 최재석 씨가 특검에다가 자료를 갖다가 줬다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사실은 스위스 정부에서 나서면 가능할지 모르겠네. 근데 맞아요. 말이죠, 여러분 스위스하고 우리하고 국교 수립이 꽤 오래전에 됐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 대통령이 스위스를 방문한 적이 없어요. 지난번에 한번 가지 않았나? 언제요? 요 임기 중에 한번 가지. 누가요? 박근혜. 처음이야 그게. 알겠어? 음.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이명박 아무도 스위스에 가지 않았어. 근데 박근혜가 취임하고 나서 스위스를 처음으로 방문했네. 맥가이버 칼 사러 갔나? 초콜릿 먹으러 갔지? 슈샤도 초콜릿 먹으러 갔나? 왜 갔을까? 스위스 향기 슈샤도 초콜릿 슈샤도 왜 오리온. 갔을까? 왜 갔을까? 치즈. 어때? 글쎄. 한복 싹 빼입고 갔잖아. 그럴 수가 있지 않을까? 아니야, 치즈하고 초콜릿이야. 그래요. 하여튼 너무나 이상한 게 많습니다. 이것도 정권 바뀌면 알 수 있을까 혹시? 글쎄요. 알 수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아니 의지만 있으면 다 돼. 의지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어딨어. 내가 하고자 하는 특별법 만들면 되잖아. 뭐든지. 하여튼 뭐 이번 특검이 만든다. 한번 최태민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본다니까. 아니 최순실이가 20대 후반에 100억, 200억 건물을 갖고 있었는데 유출해서 번 돈으로 샀다는 게 말이 되냐고. 우리나라 애들 다 들어가도 안 돼. 야, 지금 재계서열 2위래. 그러니까 그 돈이 어떻게 되는지 특검에서 잘 뽑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위스는 아니죠. 하여튼 박정희 청와대 집무실에 있던 비밀금고 원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땠어요? 박근혜 씨의 업적 중에 하나로 이제 박정희에 대한 환상을 벗겨내는 것이라고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이 금고 1의 비밀이 벗겨지면은 박정희의 민낯도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주 우연히도 방송 주제가 정해지기 전날 그 전날 새벽이었어요. 혼자 잠이 안 와가지고 영화를 뭐 볼까 하다가 우연히 눈에 들어온 영화가 그때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 오늘 이야기가 많이 묘사가 되고요. 그 영화 속에서 나왔던 얘기들, 아직까지 끊어내지 못한 박정희 시대의 이야기. 어쩌면 박근혜를 갖다가 우리가 탄핵을 하고 뭐 해서 끝내고 최순실을 갖다가 긁어내는 것은 그동안 못 끝냈던 박정희 시대의 망령과 이별을 고해야 되는 첫 번째 작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특검에서 5촌 살인 사건도 파볼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요. 70일이니까 시간이 너무 없는데 한 달 연장하는 거, 그저 황교안이가 사인을 할까 걱정이에요. 이것도 뭔가 좀 압박을 좀 여론에서 해주고, 아니면 박근혜가 2월 안으로, 그러니까 특검 수사가 끝나기 전에 아웃되면 황교안도 어쩔 수 없지 뭐. 사인해야지 뭐 그거는. 어? 그래서 특검 수사를 제발 좀 연장을 해서, 지금 어쨌든 특검이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시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은 당연히 더 줘야 된다. 그래서 진짜 최태민이 어떻게 재산을 형성했는지 파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 우리가 방송했던 거 이런 것도 한번 파볼 필요가 있고, 또 오촌 살인 사건도 이상하잖아. 왜 갑자기 그냥 사람들이 그냥 탁탁 나가지고 그것도 꼭 혼자 있을 때,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 꼭 죽어. 이번에 죽은 사람도 하필이면 왜 와이프랑 애들이 처갓집에 갔을 때 죽냐고. 하필이면. 그 저번에도 라면 먹다가 갑자기 천식 걸리고 사망하고. 김전일이 필요한가? 소년 탐정. 그래, 알겠어. 자, 그럼 이걸로 오늘 방송 마치고 다음 주에 안희정 지사와 토크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엔젤 펀딩 소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공, 조이슬, 출연료 받아라, 김동석, 파리 엔젤 펀딩, 찌릉내, 수고하셨습니다겠죠? 안상보, 강희진, 너무 늦게한 방송이겠죠? 제주 건하기파, 잘 듣고 있습니다. 두바보 재무설계, 출연료 받아라 또 해주셨네요. 이재천,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정희의 금고에 대해서 좀 얘기해 봅시다. 근데 오늘 이걸 왜 하냐면요. 12월 3일 날, 기억하시는 분 있겠지만, 박정희의 마지막 비서실장, 김계원 실장이 사망했습니다. 입 꽉 다물고 가셨지. 네. 근데 뭐, 그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얘기 해줬어. 여러 가지 해줬고. 김계원 비서실장은 뭐, 그 11.6 당시에 바로 옆에 앉아 있었으니까, 생존자가 얼마 없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차지철도 죽고, 김재기도 죽고, 박정희도 죽고, 에? 뭐, 심수봉이랑 신재수는 살았지만, 근데 김계원 실장은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역사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생전에 박정희의 비밀 금고에 대해서 여러 번 증언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근데 이 박정희 비밀 금고는 김계원 실장뿐만이 아니고요. 최태민 의붓아들 조순재, 그러니까 최태민의 5번째 부인 임모 씨의 예. 아들이죠. 근데 이 임 씨가 워낙 파워가 세니까 이 최태민이가 자기 친아들도 아닌데 조순재를 끼고 들어온 거 아니야. 야, 마누라 이쁘면은 진짜 뭐도 한다더니 이뻐서야 아니면 기가 세서야. 두 개 다라고 봅니다. 예. 이 조순재 씨도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돈이 형성됐다. 돈을 뭉태기로 주는 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때 돈 많았어 라고 증언했습니다. 박정희가 죽었는데 왜 최태민이한테 돈이 뭉태기로 들어갔지? 그러니까. 박정희가 죽고 나서 박근혜가 받은 돈 6억밖에 없어요. 전두환이가 준 거. 라고 얘기들 하죠. 예. 그밖에 없는데 왜 최태민 의붓아들은 그때 돈 많았다고 이런 얘기를 하지? 그럼 그 돈의 출처는 어디죠? 그게 우리는 또 다른 근거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최태민 아들 최재석도 비슷한 증언을 했죠. 이런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역삼동 본가 지하에 200평 정도의 창고가 있었는데 여기에 명화 400점. 안방을 지나면 박근혜 대통령이 머물던 내실이 별도로 있었다. 내실이 5평 정도였는데 그 옆에 금고가
4평짜리가 있었다. 와. 내실이 5평인데 금고가 4평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 안에 골드바, 중은행 전환사채가 많았다. 현금은 말할 것도 없었고 달러도 있었고 서울과 부산 일대에 산재했던 1,000억 원대의 부동산 문서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때 당시로 1조였다. 아니 그러면 금계왕 문재인보다 돈이 많았을 것 같은데 이 양반이? 아니 1조 그때 당시 1조면 지금 얼마로 봐야 돼요? 보통 국가 최고 권력자가 쓰러지게 되면은 거기에 부역했던 더구나 여론이 안 좋은 거기에 부역했던 사람들은 돈 한 푼 못 챙기고 가는 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최태민은 챙겼다는 거예요. 이 돈이 그럼 어디서 났을까 하는 거죠. 이 돈이 이 1조나 되는 돈이. 그러면서 그 최태민이 자기 아들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야. 야, 이 돈 네 돈 아니다 그랬다는 거 아니야. 우리 돈 아니다. 그럼 누구 돈이야? 그럼 누구 돈이야? 누구 돈이겠어, 그게 그러면. 왜 최태민이 아들한테 이런 말을 했을까? 최태민이 아들한테 얘기한 거는 이거 우리 돈 아니고 우리가 관리해 주는 거야. 그런 뜻이죠. 그리고 지금 최석 씨가 말아 김경원 실장은 본인은 대통령 집무실 금고를 열었다는 거잖아. 그 열쇠를 박근혜한테 줬고. 예. 그런데 합수부가 딴 금고는 그 비서실에 있는 금고야. 그렇죠. 거기서 따가지고 돈을 꺼냈단 말이에요. 금고 2. 금고 2에서. 그러니까 그걸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고요. 또 박학건 부소실장의 말은 뭐냐면 그 일이 있고 나서 11일 있고 나서 집무실 열쇠와 금고 열쇠를 경호원에게 맡겼다. 박 대통령이 따로 그거 갖고 있었고 근혜 씨만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있었다. 박학건 부소실장은 금고원 열쇠 박근혜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한 겁니다. 전두환이 준 거는 금고 2야. 그렇다면은 금고 2에 있는 돈 6억과 금고원의 열쇠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중앙일보 1991년 5월 31일자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기사 제목, 박 대통령 집무실엔 비밀금고가 2개, 통치비용 연 60억. 이 기사인데 여기에도 또 다른 금고가 있다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또 다른 비밀금고, 금고 1 어디 갔을까요? 자, 10월 26일 밤 가보겠습니다. 숨진 박 대통령의 양복 주머니에서 집무실 금고 열쇠는 박근혜에게 전달됐고요. 박근혜는 금고 1의 내용물을 챙겨 쓰다고 합니다. 아, 금고 1입니다. 박근혜 씨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지껏 확실한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의 액수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지 뭐. 다만 박 대통령이 금고 1에서 돈을 꺼내서 금고 2에 넣곤 했다는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추측이 가능하겠습니까? 적지 않은 비자금이 남아있다. 아니 금고 1에서 돈을 꺼내서 금고 2에 집어넣는 거를 봤다는 증언자들 있잖아요. 근데 금고 1은 대통령 집무실에 있었고 금고 2는 부속실에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럼 보통 자기가 있는 곳에 더 많은 돈을 갖다 놓죠. 그렇죠. 꺼내서 그러면 버커가 발견한 9억 그거보다 훨씬 많은 돈이 금고 1에 있었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잖아. 곳간하고 쌀통하고의 아니 차이가 상식적으로 되겠죠. 그렇지. 자, 청와대 1층과 2층에 있던 2개의 금고.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 자금에 관한 비밀스러운 사연이 수표처럼 현금 따발 뭉치처럼 차곡차곡 쌓여있던 곳입니다. 자, 재미 언론인 안치홍 씨 저희 팟캐스트에 자주 등장합니다.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스위스 계좌 정보는 박 대통령이 직접 관리했을 것이 유력하고 관련 서류는 대통령 집무실 금고 A 1입니다. 1 보관됐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 열쇠가 박근혜에게 최종 전달이 된 만큼 박 후보는 스위스 계좌에 대해 진실을 국민 앞에 밝혀야 될 책임이 있다. 대통령 집무실 서류 비품은 국가 소유이지 사유재산이 아닌데 박정희 사후에 금고 A의 소장품 및 재산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것은 이중횡보이다. 여기서 안치홍 씨가 말한 금고 A가 우리가 말하는 금고 1이에요. 안치홍이 박정희의 스위스 비밀 계좌를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요 얘기는 김계원 비서실장도 확인한 사실입니다. 1990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계원은 박정희 정치자금의 스위스은행 보관설에 반민특위? 근데 제가 우리 방송하면서 농담으로 얘기했잖아요. 예. 그 SK 사람들, 뭐 하나 사람들, 롯데 사람들 다 우리 방송 들었다고. 진짜 싹 들었더만. 농담이 아니야? 간부들까지 싹 들었더만. 야, 엘모 기업 말고 더 들었대? 다 들었더만.
그래서 이동영 씨를 아주 싫어한대. 아이씨. 나는 그 MB나 박근혜가 블랙리스트를 안 만들어도 자동으로 블랙리스트예요. 뭐 그런 게 있어. 이제 삼성까지 건드리면 박살나 팟캐스트를 하고 먹고 살아야겠어. 자, 다시 우리 방송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금고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금고. 근데 사실 이거는 이 금고는 결국은 정경유착입니다. 이번에 최순실이가 저지른 것, 박근혜가 저지른 것도 정경유착이잖아요. 예. 권력을 가지고 재벌들한테 내놔라고 한 거. 근데 이거는 그 전에 전두환 정권도 있었고 노태우 정권도 있었고 그리고 이승만 정권에도 당연히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박정희가 이거 잘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 EJ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적산, 불하, 뭐 이런 얘기들이야 이제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태창그룹이나 삼성그룹이나 럭키, 두산 다 똑같습니다. 다 이승만한테 엄청나게 많은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죠. 그러면 여운형이나 김구는 안 받았을까? 여운형하고 김구도 정치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운형하고 김구에 줄을 댔던 기업가들은 다 박살났어요. 이승만이 정권 잡고. 그러니까 이게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3.15 부정선거 앞두고도 이승만 정권이 또 많은 돈을 걷어들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삼성물산, 태창방직, 대한양해, 극동해운, 중앙산업, 동양시멘트, 삼호방직 총 21억 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을 합치면 70억 칸의 돈을 모았어요. 이 모은 돈 가지고 3.15 부정선거를 저지른 거예요. 그때는 고무실 하나에 한 표 이렇게 했던 데잖아. 다라이 하나에 한 표 이렇게 다 돈으로 샀으니까 이 돈을 다 기업들이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승만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치 자금을 모은 집단이 바로 박정희 정권입니다. 그렇죠. 12족 사태 이후에 우리 뻐꺼영 합동수사본부장 청와대 박정희 집무실 비밀금고에서 총 9억 원을 발견했다는 사실은 굉장히 유명하죠. 이 중에 1억 원은 합수부 수사비로 갔고 5천만 원은 노재현 국방부 장관에게 갔고 2억 원은 정승화 계엄사령부로 갔죠. 이 얘기는 저희가 많이 했었죠. 네. 그리고 남은 6억을 생활비스라고 박근혜 씨에게 줬다. 야, 생활을 어떻게 하길래 6억씩 내주냐? 그런데 6억을 이 돈의 6억에 대해서 박근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아니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동생들하고 살으라고 아무 대가 없이 줬다. 아유, 나도 잘렸는데 지금 6억 줘도 감사하겠다. 그러면 동생들도 이 돈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알아야죠. 근데 박근영이 박근혜 동생 박근영이 뭐라 하자면 난 처음 들었는데 여기서 그러면 먹튀인가요? 잘렸는데? 이랬단 말이죠. 먹튀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박근혜만 아는 돈이야. 그럼 박근혜랑 친한 최태민, 최순실은 이 돈을 알았겠지요. 자, 이게 뭐냐면 박근영이 나중에 외국 유학 갑니다. 네. 외국 유학 가는데 유학비라든 이런 걸 이제 박근영이 돈이 없으니까 언니가 보내줘야 되잖아요. 언니가 보내줘야 되는데 박근영이 직접 증언해서 한 번도 언니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그럼 누구한테 받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오는 거야. 그게 다 최순실이랑 관리했던 사람들이 보내는 거죠. 아니 박근혜는 돈 붙일지도 몰라. 그러면 지갑이 섞여버렸네 여기서부터? 오래된 얘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갑이 섞였을지 아니면은 그래도 언니로서 계속 유학비는 보내준 건지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6억 원이 6억이 몇백억 요즘으로 따지면 몇백억 아니야. 네. 100억 넘죠 이게. 이 6억 원을 종잣돈으로 삼아가지고 박근혜는 모르고 이 최태민 집안이 이거 우싸우싸 돈을 키웠다라고 우리는 알았는데 이 6억 원 말고 또 다른 더 큰 돈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계속 해봅시다. 그렇죠. 비밀금고가 9억 원이 발견된 금고. 과연 우리 스네이크박이 그 금고 하나만 있었을까? 그렇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쫄 흥미로운 증언을 합니다. 내가 김영삼 전 대통령을 모시고 집권해서 청와대에 가보니까 거짓말 안 보태고 이 방에 40% 정도 되는 은행 지점보다 더 큰 스테인리스 금고가 있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현금을 쌓아놓으려고 그 금고를 만든 것이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그걸 보고 나쁜 놈, 도둑놈이라며 당장 처리하라고 해서 8톤 트럭 5대 분량이 실려 나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전두환 때부터 있었다는 근거인데 과연 이게 전두환 때부터 있었을까?
박정희 때부터 이 그렇죠. 근거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또 다른 근거가 그렇습니다. 있을 수 있다는 방증이죠. 예.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 뭐 집무실에 있었던 게 대통령 집무실에 있었던 게 금고 1, 뭐 비서실에 있었던 게 금고 2 예.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예. 자, 12.6 만찬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마지막 비서실장 김계원의 증언 한번 들어봅시다. 어떨 때는 각하가 나를 불러서 뭉칫돈을 주면서 어떻게 쓰라고 지시를 한 적도 있었으니 집무실 금고 같은데 돈이 보관돼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 내가 대통령 집무실 문을 잠근 뒤에 근혜양에게 열쇠를 줬는데 어떻게 해서 합수부가 그 돈을 가져갔는지. 자, 이번에는 부속실장이었던 박학봉 증언 큐! 그 일이 있고 나서 저희들은 집무실 열쇠와 금고 열쇠를 본관 경호원에게 맡겼습니다. 박 대통령은 별도로 금고와 서랍 열쇠를 갖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10월 26일 이후 근혜 씨만이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증언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김경원 실장은 뭐라 했냐면 박 대통령이 나를 불러서 가보면 대통령이 뭉칫돈을 나한테 주면서 쓰라고 했다 그러잖아. 대통령이 주머니에서 꺼내지는 못했을 거 아니야. 금고를 여러 가지 그렇지. 그러면 대통령 집무실에 금고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건 당일은 11.6 사건 당일입니다. 사건 당일 내가 대통령 집무실을 잠근 뒤에 근혜양에게 열쇠를 줬는데 어떻게 합수부가 그 금고를 열었지? 이거잖아. 지금 근데 김경원 실장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합수부가 가져간 걸로 한 거야? 아, 그러니까 이 내실. 박 대통령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그 내실에 들어가면 아버지랑 둘이 하루 종일 안 나왔다 그러잖아. 그렇게 쳐다보고 웃지 마세요, 이 작가님. 왜 안 나왔을까요? 네. 그러니까 내실이 5평, 금고는 4평, 나머지 1평. 한 평이면 충분하지. 뭐가 한 평이면 충분해. 아니, 앉아서 대화가 충분하지. 아니, 같이 앉아서 미나트 쳤을지 어떻게 알아? 맞고 쳤을지. 한 평이면 충분하죠. 그리고, 아니, 금고 안에서 얘기했을 수도 있잖아. 야, 나의 로망이다. 현금을 깔아놔! 현금 깔아놓고 골드바 위에서 막 씌워. 야, 그 우리 어렸을 때 예전에 디즈니 만화 있잖아. 도날드 덕이 충동하고 다이빙인데 그만 속에서만 헤엄치잖아. 좋잖아. 야. 아이고, 요거는요, 정두원 의원도 증언한 게 있어요. 정두원이, 왜, 최태민 의우다들, 조순재 씨가 왜 비망록을 만들었잖아. 네. 그때 이제 이명박 캠프하고 대화하면서. 2007년도 당시에. 네. 그거를 왜 JTBC가 이번에 깠잖아요, 녹취록이라고. 네, 맞아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사생활에 가게 된 건 우리가 안 깝이다라고 했어. 그럼 그 사생활이 뭘까? 근데 정두원은 뭐라 했냐면, 그 녹취록에, 정두원은 제일 잘 알죠. 그 캠프 핵심에 있었으니까. 거의가 19금이라 그랬어. 얼마나 19금이 뭘? 아니, 19금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야. 과도한 폭력과 욕설 이런 것들 하면 되는 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가요? 예전에 나 고등학교 때 우리 반에 모종의 테이프가 하나 돌았어. 아, 테이프. 그러니까 비디오 테이프 말고 카세트 테이프.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19금이 뭐겠냐고, 그러면. 이런 거, 야, 참, 이런 거 다 까졌으면 좋겠네. 그 예전에 정두원 씨가 어디 나와서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내용이 다 공개되면 밥도 못 드실 겁니다. 그래요. 정도에 또 라디오에서 그랬잖아. 테이프까지, 비디오까지 까져야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오죽했으면 정두원이 2012년 대선 때 박근혜를 안 찍었다는 거 아니야? 가운데 찍었다. 가운데 찍었대잖아. 1번과 2번 가운데. 참, 기가 막혀. 그 무슨 양심 지킨 것도 아니고. 야, 잘났다. 네가 그러니까 김용환한테 진 거야. 김영호 의원 의문의 일수. 그래, 서당케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호 의원도 재선해야지. 그지. 아, 그래? 이제 시작이지, 이제. 사실 제가 좀 이재를 그만둔다고 해서 좀 아쉬운 게 이제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우리 흑금성 형을 이제 못 부른다는 거. 많은 분들이 걸로 확정이에요.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아니, 그건 이제 계속 접촉을 하는데 흑금성 형이 전화를 줘야 되는 거지. 흑금성 형이 할 때도 우리 방송 듣고 너무 좋았다. 그리고 뉘앙스는 거의 반승낙의 이야기였거든. 제가 이러면서 반승낙이 있는데 하여튼 그거 시간이 조금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아쉽고 또 제가 현철 씨하고 영호 씨하고 방송을 같이 하려고 했어요. 2세 특집 뭐 이런 거야? 이자 특집이 DJ YS는 돌아가셨으니까 딱 우리 방송 맞잖아. 그래서 김영호 의원한테 얘기를 했어. 좋은 생각인데요? 하면서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이렇게 또 그것도 아쉽고. 삼성 특집은 빨리 죽어라 하게. 근데 누구한테 빨리 죽어라 하게.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구속이 더 빠를 수도 있겠는데? 이재용? 응. 이재용 구속 특집으로 삼성을 해?
좀 임팩트가 약하긴 하다. 그래, 어쨌든. 그것도 원하잖아요, 사람들이. 반민특위도 우리 정식으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네,